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볼까요? 정치권 얘기 이어갑니다. 이제는 야당 얘기 좀 해볼게요. 한국일보 오면입니다. 야당의 당권 주자로 나선 김웅 의원을 만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하하. 꼬붕되지 말고 자기 정치하라. 꼬붕. 뭐 일본 표현이죠. 부하라는 뜻의 일본 말입니다. 꼬붕되지 말고 자기 정치하라. 국민의힘이 정강 정책을 실천하면 대선 승리한다. 영남당 논란은 구태 정치다. 이런 조언도 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김웅 의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자택으로 찾아갔고 이 손짓은 환영의 손짓보다는요. 영상 보시면 언론들이 대거 이 문 앞에까지 찾아가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그런 의미의 손살의 정도였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고 네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이라는 게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윤 총장은 거의 별로 안 했고 윤 총장이 지금 상당히 선택지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혼자 생각할 시간 그 정도 간단하게 그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어차피 지금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당이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잘 해서 변화된 모습만 보여주면 대선에 했을 때는 우리가 원칙만 지키면 누가 되더라도 우리 당이 잘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기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종로구 사무실입니다. 자택은 아니고요. 종로구 사무실로 이제 만나자고 요청 오니까 흔쾌히 수락을 했고 김웅 의원을 당권에 도전하는 김웅 의원을 이제 불러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전에도 글쎄요, 쉽게 들을 정치권이나 방송에서는 잘 안 나오는 표현을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사리판. 지금 국민의힘이 아사리판 되고 있다. 그 어원은 불교 용어다, 일본 용어다 안 많습니다. 어쨌든 아사리판. 당이 혼란스럽다 이거죠. 아사리판에 이어서 꼬붕되지 말고 자기 정치하라. 그런데 어쨌든 지금 초선의 김웅 의원에게 일단 만나줬어요. 정미경 의원님. 힘을 실어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저 꼬붕이라는 단어 보고요. 그러면 김종인의 꼬붕이 김웅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실 당의 주인은요. 책임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월 돈을 내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당을 사랑해서. 네. 그 책임당원,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당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사실 김웅 의원이 지금 초선 의원이라면 초선답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 행보는 초선답지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지금 누군가의 마치 꼬봉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이 지금 어떻게 알고 저기를 다 갔을까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김웅 의원이면 초선이면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카메라가 없어도 사실은 저 시골에 가야죠. 책임당원 만나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요. 당원들에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저 이야기 자체가 저는 김웅 의원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가 네. 우리 당의 평가와 민주당이 김종인 위원장을 평가하는 게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님들과 민주당 전 의원들, 민주당을 측에 계시는 분들은 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칭찬을 하고요. 우리 내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환영보다는 또는 칭찬 또는 긍정평가보다는 좀 마뜩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에서 문인철 평론가님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으면 좀 조용히 계시지. 왜 연일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관심 받으실까? 아마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제거리가 되죠. 조용히 계시면은 언론 노출도 상당히 줄어들 텐데 계속 이제 각을 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최근의 선거가 각광, 네네. 지난달에 있었던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국민의힘이 이기고 또 거기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언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웅 의원이 지금 다시 모시겠다. 저희가 당대표가 되면. 뭐 그런다면서요, 네네. 그런데 사실 김종인 전 의원 또 이거 비대위원장은 들어갔다 나갔다를 많이 반복했어요. 조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과거를 소환해 보면 2012년 대선 때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이제 겨룰 때 그 선거였었죠. 그때 위원장을 했었는데 나가버렸어요. 그 이유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많이 안 넣어줬다 이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공약에 많이 넣겠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대선 공약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셔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 또 나갔어요. 왜 나갔냐면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가 자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열받아서 나가버렸거든요. 화가 나서. 네네. 예. 그때 근데 대선은 실무진에서는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이제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수도권과 40대에서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나름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박근혜 후보를 찾아가서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모십시다 했더니 박근혜 후보가 아니 두 번이나 나가신 분을 어떻게 또 모시냐.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여론조사 그런 것을 근거로 두면서 다시 모셔야 된다 해가지고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다시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보면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를 많이 반복하는데 네.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김종인 위원장은 독일에서 경제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독일 속담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엔데스 굿, 알레스 굿. 그게 무슨 우리말로 말이에요? 오면은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아하. 근데 끝이 좀 안 좋아요. 김종인 위원장 좀 끝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안 좋다. 최민희 의원님 발언하시. 아니요,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실 거잖아요. 네.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때 기회 주시면. 네,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오면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가 같이 또 맞물려 있어요. 누구랑? 윤석열 전 총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김종인, 윤석열 지난달 원래 회동을 조율했다가 일단은 미뤘답니다. 뭔가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회동을 추진하다가 일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관계자는 4.7 재보선 후 김 전 위원장과 윤 전 총장 측 간의 회동 일정을 조율하다가 성사 직전 단계에 미뤄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지금 상황이 뭐 정확히 알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공을 들이고는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김웅 의원을 통해서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실전을 뛰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의원들도 좀 만나보고 당원들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제 생각에는 사실 윤 총장님이 저희 전당대회 끝나고 저희 당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좀 본인한테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저희 당에 있었을 때 윤 총장께서 들어오시기에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는 건 결국 본인이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던 두 전직 대통령이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정당이고 그 양쪽 세력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일단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으로 빨리 들어와라. 이제는 링 밖에 있지 말고 뭔가 제도권으로 들어와라. 제3지대에 머물지 마라. 제3지대로 갖고는 성공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영호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자명이 워낙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나와서 검증을 받다 보면 이제 여권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낙마할 것이다.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도대체.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정치권이나 언론계 쪽에 상당히 회자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윤 전 총장이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지지율은 워낙 높으니까 윤석열 입장에 봤을 때는 뭐 지금 내가 나갈 필요가 있어? 지지율이 높은데?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테고. 그러나 하여튼 이게 길어지면은 실제로 야권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등단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티 윤석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박근혜, 이명박 때 했던 어떤 검찰의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정서적으로나 어떤 내용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들어가서 또 기반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결국은 바깥에서 자기 기반을 만들어서 가장 지지율이 높으니까 역대 대권을 보면은 대선을 보면 지지율이 높으면 다른 의원들이 막 오거든요. 지지율 높은 후보들한테 모여요. 그건 네.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서 김정희 위원장이 또 나름대로의 정치적 기술 네. 이런 부분들을 발휘하면서 네. 윤석열을 세워서 국민의힘과 뭐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후보 단일을 하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 아주 상식적 일반적인 프로그램인데요. 하여튼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할지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결정을 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만간이라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정미경 의원님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신비주의로 오래 있다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불쾌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비전이 뭔지를 국민 앞에 다 공개해서 검증도 받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 링 위에 오르지 않고 있는 윤 전 총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본인 아마 대선에 나갈 겁니다. 대통령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가장 유리한 그 타이밍. 결국은 정치가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 타이밍을 잡지 않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아니면 언제 들어가는 게 유리할까? 분명히 그거 고민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6월에 국민의힘에서 당 지도부가 결정이 되고 나면요. 7월, 8월, 9월부터 이제 경선 후보 레이스가 들어갈 거예요. 대선 레이스, 네네. 그래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월 달에 결정이 되거든요. 아하. 그러면 9월부터 여기에 뛰어들어서 그 경선 레이스에 윤석열 총장이 과연 합류할까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우리에게 그 하나의 예시를 보여준 거죠. 결국은 우리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우리 후보자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단일화 전국에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일화하지 않으면 필패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네. 그 아까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주에 가면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부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식견이 높아요. 네네. 식견이 굉장히 네네. 높으시다고. 그게 대구에 가면 똑같습니다. 국회의원만 안 하셨지 대부분이 국회의원 삼성급이세요. 제가 아하. 볼 때는 굉장히 내용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대구 경북도 전략적 선택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윤석열에 대해서도 미워도 만약에 이길 수 있다면 전략적 선택을 우리가 가자. 저는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자, 일단은 행보를 할지가 이제 관심인데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네. 어떤 말씀? 네. 우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긍정평가를 한다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박용진 의원 아니신지 아니 모르겠고. 최민희 의원님이 오늘 그러셨는데요. 아니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전부를 평가한 게 아니라 그 광주 행보가 긍정적이었다입니다. 근데 저는 김종인, 안철수 두 분은 한국 정당 정치의 부박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봐주니까 그렇지 철새라는 말이 붙어도 전혀 두 분은 어색하지 않은 분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상황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저거를 거꾸로 민주당의 누군가가 저런 행보를 했다면 아마 언론이 두들겨 맞았을 것 같고 아까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주당이 긍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굉장히 저분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 방송에서 김웅 대표가 되게 부각되어 있는 느낌. 근데 김웅 대표도 사실은 정치인이 카메라 플래시에 네. 김웅 의원으로 할게요. 네, 김웅 의원. 네, 김웅 의원이요. 카메라 플래시 주사 맞으면 정말 이제 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고 네. 윤석열 총장이 국힘에 지금 들어가면 아무 기반 없이 양자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양자처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정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치 기반을 가지고 창당을 하려고 할 테고 그 창당에 준하는 그리고 단일화한다는 정미경 전 의원님 생각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저는 창당을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창당하면 큰일 납니다. 네. 창당에 네. 준하는. 자, 네. 윤석열 전 총장
어떤 행보 그리고 언제쯤 수면 위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